푸조 3008 1.2 퓨어테크 GT 트림입니다. 전문부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느낌과 날카로운 포인트는요, 자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차량이지만 국내에서는 확실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개성 강한 차량이죠. 컴팩트한 차량의 크기는 국내 도로 여건에서도 잘 어울리고 헤드램프랑 DRL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느낌들은 바로 저런 포인트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퍼들램프가 굉장히 밝습니다. 푸조의 엠블럼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이 리플렉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살짝 아쉽지만은 어쨌거나 퍼들램프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내등은 LED이긴 합니다만은 풋램프가 별도로 조경되어 있지 않고 LED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위쪽에 이 썬루프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좀 이색적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쪽 도어 그리고 센터 터널을 중심으로 은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뒤쪽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모두 다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광원의 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코너링 램프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살짝 꺾어주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조향이 가는 쪽으로, 스티어링 휠이 향하는 쪽으로 코너링 램프를 점등시켜 줍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LED 헤드램프의 공식 명칭은 푸조 풀 LED 테크놀로지라고 레터링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의 거슬리는 것들 없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보다는 확실히 이 직진성이 좋은 게 느껴지네요. 표에 오토모드가 있기는 한데요, 주변 광량의 민감도는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정도면은 가로등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마주오는 차량이나 선행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오토모드를 변환을 해서 이렇게 상향을 딱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직렬 3기통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199cc고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토크는 23.5kg/S입니다. 전륜 구동이고 8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도 좋고요.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앞쪽 오버행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더 짱짱한 느낌이 듭니다. 휠 아치 부분과 도 하단부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재질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도시명이지만 SUV의 느낌들을 조금 더 부각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에 크롬으로 두꺼운 띠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펜더에 GT 레터링도 포함되어 있고 본넷하고 펜더 사이에 이렇게 독특한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포인트로 좋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이 아니고 그냥 검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도어 끝 윗부분하고 이 루프가 연결되는 부분에 크롬을 덧대주고 있어서 포인트로 나쁘지 않고요. 루프렉은 매트한 느낌의 실버로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이 루프 라인이 좀 복잡하게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재도 그렇고요, 마무리를 되게 잘해준 것 같아서 일체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연결이 됩니다. 위쪽에 스포일러는 조금 더 크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후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정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감, 특히 위쪽이 조금 좁아 보이고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창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티한 느낌까지 전달이 되네요. 범퍼 하단의 디퓨저는 조금은 공격적인 느낌들 가져가고 있고, 양쪽으로 크롬링이 2개 있는데 머플러는 아니고요,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머플러는 운전석 아래쪽으로 싱글 타입 적용이 되어 있네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소음은 적당한데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자체는 여유가 좋은 편이고요, 높낮이 조절도 되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래로 좀 낮춰 놓은 상태고요. 측면에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넓게 빼줬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물 형태가 어떨까 싶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뒷좌석의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이 위쪽에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LED로 사실 처리해줘야 되겠죠,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들어 올려보면 이 패드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2단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타월이나 케미컬 같은 것들 눕혀가지고 보관하면은 이 뒤에 트렁크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등받이 한번 접어볼까요? 앞으로 한번 눕혀보면 이렇게 열고, 네, 이 정도 공간입니다. 이 차로 차박이나 솔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큰 짐을 싣고 나를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이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고 아마 1500리터, 1600리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유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도 마련해뒀고 비상 삼각대도 여기에 내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은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빨간색은 그냥 닫을 때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검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요것만 살짝 딱 누르고 가면 닫혀지면서 락이 걸립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고 뭔가 좀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은 질감이 듭니다. 뒤쪽에 푸조의 엠블럼 선명하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적당한 것 같고요. 여닫았을 때는 꽉 찬 느낌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시트인데요, 차량 등급에 비해서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나파 가죽의 질감이 상당 수준이고요. 뒤쪽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라인들도 부드럽고 위쪽에 헤드룸 공간 여유가 제법 넉넉하게 확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도어 쪽부터 디자인 살펴보면 이런 가니쉬 같은 것들은 조금 과감한데요, 질이 막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위들은 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도어 손잡이는 조금 더 크고 부드러웠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여기가 뚫려 있어서 이런 데도 막아놨으면 조금 더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맥포켓은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 되게 꼼꼼해요. 이런 데도 카펫 재질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트위터는 지금 포칼 표시가 되어 있죠. 플레이트 상단에 푸조 레터링 되어 있고, 시트는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 보기에도 괜찮고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도 좋고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수동으로 안장의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이 스위치가 편안한 위치는 아닌데 문을 닫았을 때 공간이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4A 타입 럼버 서포트, 그리고 마사지 기능,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등받이 보면 날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잘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가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자체로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조절이 좀 더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조금 작은 듯 싶죠. 고무와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담아줍니다. 풋레스트는 적절한 길이, 폭,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 널쩍하게 잘 쌓아놨습니다. 다만 요런 데서 사실 보이긴 보이는데 내장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레버 타입입니다. 수동이고 여기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라인 크로스부터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하는 기능은 여기에 조그맣게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면 이게 또 되게 편하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3기통 1.2L 터보 엔진인데요. 좀 괄괄한 느낌이 듭니다. 별도의 HUD는 없고 아이콕핏이라고 해서 다양한 디자인 선택이 가능한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약간 한 반의 반박자 정도 늦죠. 그래도 좀 과감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거는 푸조가 잘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픽이 근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에 구성 바꿀 수가 있고 볼륨 컨트롤 되고요. 음성 명령 됩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있고 독특한 점이 바로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 그 다음에 크루즈로 쓸 건지 리밋으로 쓸 건지 끌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속도 온오프 하는 거는 요 뒤쪽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누를 수가 있고, 요거는 메모리랑 퍼즈 기능 옆쪽에 있습니다. 적응되면은 처음엔 약간 어색한데 적응되면은 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GT 트림이라서 이렇게 레터링도 선명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요거는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화질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크기에서 벌써 약간 거부감이 있죠. 하지만 안쪽에 메뉴 구성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빠른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쯤에 비상등 스위치가 있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가장 끝쪽에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타입의 토글 스위치인데 이쪽에 있죠. 이것도 좀 가깝게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아래쪽에는 물리키 같은 것들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은 토글 타입, 아래쪽은 누르는 타입으로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NFC 포함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 USB A 타입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버튼 시동 우측에 드라이브 모드가 위아래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모드는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포츠 그리고 표준 변경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에코 이렇게 3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어 변속이 되게 독특한데 이것도 토글 타입이죠. 후진, 드라이브, 그 다음에 수동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후진했을 때의 이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또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메인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류들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뒤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리하고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그리고 암레스트는 일체감 있게 쭉 뒤로 연결이 되고요. 팔 거치했을 때도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요. 위에 트레이 같은 것도 있고 안쪽에 되게 깊거든요. 그리고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데 여기서 찬바람이 나와서 여름에 음료 같은 것들이 시원하게 보관하시기에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좋고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툭 떨어지지 않고 무게감 있게 나옵니다. 지금 매뉴얼이 있어서 무게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떨어지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감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소재 괜찮고요. 선바이저는 크기 적당하고 클립도 꼼꼼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조명이 들어가고 거울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자근감이 있죠. 썬루프는 지금 안쪽에 이너 커튼까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유리는 바깥쪽으로 아웃슬라이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리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라이트도 독특하고 유리 면적이 넓어서 좀 시원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실내등은 LED고 이게 딸깍딸깍하는 좀 클래식한 타입의 버튼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모니터링은 이쪽에서 표시가 되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좀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거울도 보시면은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끝쪽으로 갈수록 광각 처리를 적당하게 해놨기 때문에 시야 좋은 편이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고요. 앞쪽은 이중접합 차음유리, 뒤쪽은 일반 유리가 적용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막혀 있죠. 랩포켓 크기 적당합니다. 타고 내릴 때 공간도 나쁘지 않고 가운데 턱이 없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발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 가운데 앉으신 분도 발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뒤쪽에 에어벤트랑 이 안장하고의 간격이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시트가 각도도 조금만 더 한 2, 3도만 뒤로 누웠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등받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성인 남성분이 앉으면 헤드레스트는 무조건 올리고서는 앉으셔야 돼요. ISO 픽스 적용이 돼 있고요. 이런데 고리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암레스트 쓰기가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스키스루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은 없는데요. 뒷좌석에 열선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량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놨네요. 실내 느낌은 다분히 개성 강하고 이 터치가 좀 과감하다 그럴까요? 선과 면 처리한 것들이 과감한데 또 잘 어우러지게끔 디자인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타입의 디스플레이, 독특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 구성은 한번 사용해보면 의외로 또 어깨 같은 데가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요. 뭔가에 좀 가린다는 이런 느낌들도 들지 않습니다. 뒤쪽이 트위스트 빔이라고 해서 토션 빔인데요.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똑바로 넘었을 때는 이 차가 토션 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짱짱하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노면이 우둘두둘하거나 이 크랙이 있거나 이런 구간을 달릴 때에도 되게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노면에서 안 좋은 충격 같은 것들을 잘 걸러줍니다. 매끄럽게 걸러줍니다. 아무래도 이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프랑스에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이 참 좋네요.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2km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11.1, 고속도로에서는 13.8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최저 연비가 10km를 넘더라고요. 10.2? 9km대 후반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 연비가 보통 11km대 정도라고 하면 한 자릿수 떨어지거든요. 9km대 후반, 8km대 초반, 후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차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에서도 에코 모드 놓고 연비에 신경을 조금 많이 썼을 때는 11.8 거의 12km 초반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무겁다기보다는 약간 묵직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서스펜션도 서스펜션이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셋업 같은 것들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와인딩에서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의 날카로움과 안정성도 괜찮았고요. 도심 주행에서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때도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헤드업 타입의 아이콕핏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클러스터가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스티어링 휠이 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배치가 처음 타면 되게 어색해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 이 스티어링 휠의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십견 있으신 분들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 날개 부분, 아무튼 어깨 쪽이나 목 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 차를 장시간 운전하시더라도 그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조작하기도 생각보다 되게 편리했고 편안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었고, 장시간 운행을 할 때도 어깨의 부담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트가 또 차량 등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사지도 꾹꾹 눌러주면서 제법 괜찮습니다. 구성은 고양이발 스트레치 웨이브 요추 어깨 이렇게 5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강도도 약, 중, 강해서 강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꼭꼭 눌러주니까 이 스티어링 휠 때문에 어깨 부담이 적죠. 휠 위치나 형상 때문에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안락하고 편안하면서 이 마사지 기능까지 같이 연동이 되니까 장시간 차량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피로도가 높은 차는 아닙니다. 스텔란티스 그룹의 1.2L 3기통입니다. 3기통 1.2L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 퓨어테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솔린 이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행을 할 때 답답한 거는 아닌데요, 순발력이 있거나 기동성이 좋거나 아니면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막 팍팍 치고 나가고 요런 거랑은 거리가 조금 있고, 배기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의 여유는 좀 있다. 예, 상대적으로 힘의 여유가 조금 있다. 뭐 요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도 미션이지만 오토 스탑앤고의 반응이 빠릿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하고 이 오토 스탑앤고하고 애매하게 이 도심 주행을 할 때 연동이 되면 마치 그 DCT 초반 미션을 달고 있는 차량들 울컥거리는 그런 거 비슷한 느낌? 수동 기어에 이 반크러치 잘못 쓰면 울컥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편하진 않았거든요. 예, 조금 편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가 토션빔이다 하는 거는 이런 과속 방지 턱을 사선으로 넘어보거나 아니면 똑바로 넘었을 때 앞좌석이 아니고 뒷좌석에 타고 있으면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넘을 때는 앞좌석에 앉아 있더라도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뒤틀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 네 바퀴가 독립적으로 좀 유연하게 움직여져서 좀 매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뒤쪽이 좀 딱딱하고 약간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엔진 스펙과 크기로만 본다면 이 차는 도심 주행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의 중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이런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짱짱한 서스펜션의 세팅은 장거리를 탔을 때의 피로도가 적은 장점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짱짱합니다. 거기에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생각보다 이 실용 구간대 한 2000rpm에서 4500rpm 요 사이에서 좀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차고 넘친다, 힘의 여유가 있다라고 표현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량의 엔진 스펙을 감안해보면은 나름 또 힘의 여유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미션이 또 거기에 매칭이 괜찮은 것 같아요. 3단, 4단, 5단, 6단 요 실용 구간이 되게 괜찮거든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나름 또 괜찮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소음들, 그리고 풍절음이나 공명음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앞좌석은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시승 모델은 GT 트림이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풍절음이나 공명음은 제법 대응이 잘 되고, 시속 한 120, 130 정도 넘어가더라도 급격하게 뭐 와각와각거리거나 바람소리가 막 커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 A필러가 좀 서 있기 때문에 풍절음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는데, 요 실링 같은 것들이 두툼하게 되게 잘 치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의 디자인을 바꾸면 이 주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적응이 되고 나면 굳이 막 여러 가지 스위치를 보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방 시선을 흐트러지지 않고 요 손 조작만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요 스틱 타입으로 고정되어 있는 스위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한데요.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계가 많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하고요. 조향 보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시간만 유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법제도적인 측면, 국내 현행법 때문에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법제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지 이런 차량들의 기술을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유지도 잘 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표준 모드 있고요, 에코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에코 모드랑 표준 모드는 그렇게까지 이 모드 간의 편차가 확 드러난다,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하기는 저는 체감이 좀 덜 했던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는 다른 모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가속 페달의 느낌이라든가 변속 타이밍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포칼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중음대하고 저음대의 어떤 이 울림통이 좋다라는 느낌? 울림이 좋다라는 느낌과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괜찮은데요. 고음 영역대가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글쎄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들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 이 고음 부분은 살짝 아쉽지만 중저음은 조금 단단한 이 정도가 제가 느끼는 느낌이었습니다.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30마력의 토크가 23.5kgm/m입니다. 8단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의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 이 터보렉 같은 것들은 심하지는 않은데 힘이 차고 넘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4기통도 아니고 3기통이고요 다운사이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어떤 그 효율이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스펙이 괜찮은 그런 엔진이지, 박력 있는 주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이 짱짱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불안감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생각보다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더더군다나 뒤쪽이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 베이스의 차량인데도 생각보다 코너링도 그렇고 승차감도 전반적으로 좀 짱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토크감 같은 것들, 그런 순발력은 고속 주행할 때 이 배기량의 낮은 배기량의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오히려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고속으로 크루징을 할 때는 사실 이 저배기량 적은 기통의 작은 엔진이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고 있지 않고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할 때 이 짧은 구간에서 순발력을 요구할 때는 아무래도 이 엔진의 한계, 엔진의 특성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8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엔진 사이즈를 생각해보면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순정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무선 연동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실내 리뷰 때도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제 운전을 해보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론 유선으로는 연동이 가능합니다만은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극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담력이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보더라도 자세 유지하는 것들은 잘 버텨줬고요. 전자 제어 장비들이 생각보다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급가속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차가 3기통의 1.2L 이 저배기량 다운사이징 엔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사운드로 느껴지는 어떤 힘이나 속도하고 실제 차가 움직이는 거하고의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 차의 컨셉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 한 차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연비라든가 효율 측면을 극대화시킨 차량이다라는 걸 이럴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에코 모드로 놓고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16km 이상, 16km대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4에서 15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메이커 측에서는 13.8km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훨씬 상이하고요. 연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14km 초반 정도는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부분은 도심 주행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역시 메이커 측에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을 조금 급하게 했을 때에 이 버텨주는 느낌 같은 것들이 참 좋은데요. 제가 쫀쫀하고 탱글탱글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차선 변경 급하게 해보면 출렁거리지 않고 사뿐하게 이렇게 싹싹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포인트들 때문에 차량 가격이 국내에서 만약에 이 4,500만 원대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차량들 옵션을 많이 붙여서 좀 큰 SUV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이 차를 보게 되면은 물론 많이 아쉽죠. 그리고 적응도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분명히 투자가 많이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은 운전을 해보면은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를 바라보는데요. 참고로 이 차는 4,900km 정도 주행을 해서 이렇게 많은 주행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시승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 좋은 조건보다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어쨌거나 차량이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루프 쪽에서 약간 찌그덕거리는 잡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푸조 308의 공통적인 사항은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를 바라봅니다. 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도심주행, 그리고 지금처럼 이 굽이 되어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이 짱짱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또 이 차의 가격이 그렇게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쪽에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 트위스트 빔이라고 하는 토션 빔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사실 이 조합은 국내의 브랜드들도 이 소형차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량들을 만드는 걸 보면 노하우가 상당해서 제가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인데 푸조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요 사이즈의 이 서스펜션 조합을 가지고 구현해내는 어떤 이 세련된 느낌 같은 것들을 보면 안정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 이 조립 마감이나 이 소재 같은 것들도 괜찮거든요. 네, 이상 푸조 3008 1.2 퓨어테크 GT 트림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